안녕하세요. 부러워하다가 질투받다 강남비율 성형외과. 오늘 할 것은 이거. 오늘은 가슴 수술에 대해 질문 드릴 건데요. 조금 복잡한데 만약 이런 경우가 원래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구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드물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형물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피부는 굉장히 얇아요. 그러면 구축이 오지 않더라도 이 보형물 느낌을 그대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구축이라고 잘못 느끼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수술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해보고 또 딱딱하네. 또 해보고 또 딱딱하네. 수술 1, 수술 2, 수술 3, 수술 4 계속 하게 돼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피부에서, 내 피부 상태에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축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심한 정도가 되면 거의 마치 가슴을 만졌을 때 우리가 곰탕집에 나오는 알루미늄 밥공기를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 그 정도에서는 실수하지 않지만 구축의 정도가 낮을 때는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진단에서. 그래서 대부분은 구축이 맞으나 내가 피부가 굉장히 얇고 보형물 좀 큰 걸 넣었으면 꼭 구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체격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인데 흉곽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뭐 운동선수처럼 운동량, 근육이 얼마나 있느냐에서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쩌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가슴 조직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수술 전에 있던 가슴이 A컵인지 B컵인지 C컵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두의 위치도 중요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새 가슴이 되면 큰 보형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공간이 되게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수술 양을 정하시면 좋은데 이런 걸 첨언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300cc로 알고 있어요 라고 해서 제 수술 들어가 보면 250cc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환자분이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환자분이 잘못 이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300cc를 넣어주기로 했는데 들어가 보니 도저히 300 넣을 만큼 공간이 안 된다. 그래서 250cc를 넣고 와서 그 설명을 해줬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그 설명을 수술 직후에 들으면 잘 까먹거든요. 그런 거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어떤 몇 cc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나는 꼭 300cc 넣어야 돼요. 뭐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안전한 수술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면 시킵니다. 시키고 저는 대부분 꼭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하면 안 좋다는 게 아니거든요. 가슴 마사지는 보형물이 가슴에 굉장히 큰 보형물이 들어가는데 이 보형물을 싸는 이 피막의 방, 캡슐이라는 것의 피막의 방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피막은 너무 작게 되고 결국은 더 빨리 쪼그라들 수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초기에 가슴 마사지를 하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여담으로 이마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보형물이 크기도 하지만 이거는 마사지를 못해요. 피부가 너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를 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게 그래서 이마 실리콘 보형물은 딱딱하거나 뭐 피가 차거나 기타 등등 문제를 정말 많이 일으켜요. 가슴 보형물은 그렇지 않으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사지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옛날에는 확실한 뭔가가 좋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 따라 변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얘기해 드린다면 라운드 타입, 그 다음에 부들부들한 스무스가 대세라고 생각되고요. 절개 부위를 안전도만 가지고 권한다면 가슴 밑선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슴 밑선은 나는 흉이 있어서 싫다. 그러면
유두유륜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겨드랑이를 노출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가슴은 노출하기 쉽지 않죠. 겨드랑이는 뭐 수영장 가서도 쉽게 노출되고 뭐 그리고 이제는 탱크탑 정도는 그냥 입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을 할 때 그리고 밑선이 제일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흉터를 주는 방식은 이제는 좀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뭐 가슴 수술하고 모유 수유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잘 안 해요. 근데 모유 수유 중이라면 언제부터 가슴 수술이 가능할까? 개인적으로 1년 있다가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모유를 수유하고 나면 가슴이 천천히 줄어들어요. 쪼그라든다고 얘기해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유방 하수도 일어나요. 유방이 처지게 되죠. 젖꼭지가 땅 쪽을 보게 돼요. 아래쪽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일어나고 난 뒤에 하는 게 좋아요. 뭐 최소는 6개월 아니면 뭐 1년 모유수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이후에 가슴 성형수술 하면 사실은 효과는 이때가 제일 좋으니까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